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가격 급등에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신중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 정부 당국이 지난 4월 이후 비트코인 가격 및 기타 암호화폐 시장의 놀라운 성과에 따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표에서 이제 업계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실증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가능한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국내 방송사인 KBS 월드 라디오가 처음 보도한 이 회의는 어제 노영욱 정부 정책조정실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경제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감시하고 투자에 대한 가능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노영욱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암호화폐가 아직 한국에서 확고한 법적 지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그는 또한 특히 투기와 투자자들 사이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심의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 조건을 선점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는 법적인 통화가 아니며 아무도 자신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불법 행위, 투기 소유 및 국내외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격이 급격히 변동한다. 일련의 행동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제발 좀 신경을 아예 쓰지를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가격이 또 급등하니까 이렇게 또 신경 쓰는 척, 걱정하는 척 하면서 세금이라도 어떻게 더 뜯어내보려고 서민 탈출의 기회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합니다. 네, 한국 정부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여당과 야당이 암호화폐에 대한 발의를 계속해서 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신경을 쓰고 있구나. 네,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더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려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잘못이 아닐까. 네,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신규 계좌 발급도 아직까지도 지금 막아놓고 있죠. 참 아쉬운 모습만 계속 보여주네요. 이러다가 2020년, 짧으면 한 3년, 길면 5년 안에 정말 이런 식으로만 계속 간다면, 이웃나라 일본과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참 아쉽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새벽간에 비트코인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하락 8,700달러 붕괴, 8,600달러 붕괴, 500달러 터치, 300달러 붕괴, 8,200달러 붕괴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새벽 1시에 8,700달러가 붕괴되면서 8,200달러가 새벽 6시 반쯤에 붕괴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했나 본데요. 한번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F5분 눌러서 새롭게 고쳐보고요. 네, 비트코인이 현재 1000만원 선이 소폭 붕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죠. 이더리움도 4%, XRP 5%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는 8% 정도,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오른 폭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네요. 네, XRP, 얼마나 올랐다고 또 이렇게 리또 속소리를 또 듣고 싶은가 봅니다. 다른 코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참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 이제 중국인 리우 웨이가 비트코인 백서 저작권 등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우웨이가 비트코인 백서 저작권 등록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펀드 마블루스 피치 캐피탈의 CEO 리우웨이가 네, 비트코인 백서 저작권 등록은 기술적으로 아무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과 누구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저작권 등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누구나 나카모토 사토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는 크레이그 라이트만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위 크레이그 라이트 추종 집단을 놀리기 위함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리우웨이는 24일 미국 저작권청에 비트코인 백서 저작권을 등록한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참 이렇게 크레이그 라이트 많이 지금 욕을 먹고 있죠. 네, 이렇게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어제 비트코인 SV가 가격이 급등한 데에는 네, 그 크레이그 라이트가 중국 가짜 뉴스에서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가 바이낸스에 한화로 약 4조 원 5만 BTC를 보냈다. 그래서 바이낸스의 그 CEO CG가 공식적으로 사과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SV가 가짜 뉴스의 영향으로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 누구일까요? 크레이그 라이트가 아닌 것으로 점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크레이그 라이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인물들일까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날에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존 메가피가 이렇게 밝힐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제 존 메가피는 네, 발을 뺐습니다. 존 메가피가 밝힐 가능성은 거의 이제 희박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매일매일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루라도 빠지면은 밥상에 김치가 빠진 것 마냥 이렇게 조금 허무해지긴 하는데 오늘 역시나 나왔습니다. 리플 DLT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HSBC는 25만 달러의 외국환 거래를 처리하고 리플 넷의 효율성을 입증했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다국적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지주회사인 HSBC의 홍콩 및 상해 은행 공사보다 빠른 국경 지불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들은 분산 원장 기술, 즉 DLT 기술과 리플렛을 사용하여 250억 달러의 외환 거래를 정착시켰다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HSBC, FX Everywhere라는 이 기술은 지난 몇 년 동안 금융 서비스 회사에서 내부 대조표에 지불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HSBC의 이제 리차드 비빗 중형 및 글로벌 상품 담당 총재에 따르면 이 금융회사는 많은 국가에서 여러 대조표를 통해 수천 건의 외환 거래를 수행하고 있다며 HSBC FX Everywhere는 이러한 외환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DLT와 리플렛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은행은 외부 결제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수작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의 기술, 리플의 솔루션에 관한 많은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머큐리 FX 같은 경우는 리플의 기술을 사용을 해보고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리플의 솔루션 정말 최고다.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라고 다른 기업들도 리플의 솔루션을 사용하기를 바란다라며 이렇게 리플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모습들이 리플의 솔루션이 완벽하다라는 반증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정말 리플과 XRP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이런 솔루션의 이런 기능들을
증명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리플과 XRP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가격이 참 아쉽습니다. 네,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2018년 초인가요? 2017년 말쯤에 이제 언급한 바와 같이 리플 XRP 가격은 2년, 3년 안에 자연스레 결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죠. 한번 빵형의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5시간 안에 시가총액이 250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8,000달러 근접하는 수치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잠깐 9,000달러를 터치한 후에 시장 전체에 갑작스러운 가격 폭락을 보았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매우 빠르게 8,000달러까지 떨어졌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일부 커뮤니티에서 지적하듯이 대부분의 코인이 지난 2주 동안 오르고 있는 더 큰 상승 추세선 위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시장 전체는 불과 몇 시간 만에 2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는 4시간 비트코인 대한 최신 차트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가격이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을 깨트렸지만 그것은 8,000달러에서 발견된 더 큰 추세선 심리학적 지지를 깨트리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전체 시장을 보면 약 5시간 만에 2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본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는 2,860억 달러 이상에서 지금은 약 2,6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 희망은 아직 잃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엇이 그리 걱정이냐, 다 계획의 일부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트위터에 많은 사람들이 가격 움직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하락은 큰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는 이런 의견들도 있다고 하네요. 네, 이거 데바스라는 이런 그 트위터의 이용자는 이것이 내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다. 9,000달러를 깨는 기쁨에서 6시간 만에 8,000달러로 패닉에 이르게 했다. 빌어먹을 쇼에 참가한 걸 환영한다. 웰컴 투 쉬쇼. 네. 네, 이렇게 빌어먹을 쇼에 참가한 걸 환영한다며 한편 다른 사람들은 시장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농담을 던졌다고 하네요. 네,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게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실망감을 안겨주게 될까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가격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죠. 네, OKEX가 이제 선물 분기물 상위 트레이더 롱숏 비율 현황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3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죠. OKEX의 비트코인 선물 분기물 리더 보드, 그러니까 포지션 보유량 탑 100 트레이더들의 비트코인 롱 포지션 비율은 17.68%, 숏 포지션은 17.08%, 이더리움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은 24.26, 11.10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소폭이라도 롱 포지션 비율이 이제 높은 거죠. 암호화폐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베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이네요. 네, FBI가 이제 북한 제재 조치에 따른 암호화폐 공격 개시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미 연방수사국이죠. 이제 FBI의 한 고위 관리가 미국의 제재는 북한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을 하도록 유도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토냐 우고레츠 미 연방수사국 사이버 담당 부소장은 미국의 싱크탱크 더 아스펜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행사에서 경제적 긴장이 북한의 주범들을 사이버 범죄로 몰아넣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랜섬웨어와 절도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캠페인의 배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2017년 워너크라이와 같은 글로벌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인근 국가에서의 교류에 대한 표적화된 움직임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네, 우고레츠는 제재 조치는 경제적 영향을 미치므로 네, 사이버 사업은 암호화폐, 채굴이나 은행 절도를 통한 돈벌이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사이버 위협 정보 통합센터의 소장 에린조가 FBI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 공격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네, 코리아 헤럴드는 미 연방수사국 FBI와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 악의적인 활동의 암호화폐를 막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정치, 경제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무기로서 진정한 암호화폐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소식통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모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재정적 지원이 부재한 가운데 부유층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주장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크립토피아에 관한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해킹으로 파산한 뉴질랜드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피아의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계법인 그랜튼 손튼이 서버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용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주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이로 인해 KYC 인증을 진행하지 않은 고객들은 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크립토피아에 관한 소식들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크립토피아 자금 회수 이거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KYC 인증을 하지 않은 고객들을 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과연 어떤 식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될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스레이팅스가 미국 의회 조사국의 비트코인은 돈이 아닌 투기 수단 발언에 대해 이것은 의미 없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이제 미국의 의회 조사국이죠. CRS가 5월 중 발표한 보고서 내용 중에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가 돈이 아닌 투기적 투자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암호화폐 프로젝트 전문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이스레이팅스가 의미가 없는 평가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미국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데이터는 공공의 관심과 전반적 수요를 보여주곤 있지만 상품과 서비스 교환의 지표를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암호화폐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급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 투자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와이스레이팅스는 CRS 보고서에는 비트코인 채택이 전통적인 금융과 비교해 사용 빈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면서 이 비교는 아무 의미 없다며 90년대 초에도 인터넷 채택은 신문 인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CRS의 의견에 반박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미래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 의회 조사국의 발언처럼 비트코인이 정말 투기적인 수단으로만 이렇게 해서 끝이 날 수도 있고 와이스레이팅스처럼 아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말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이제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잠재적인 가치를 보고 상승에 확장에 베팅을 하는 것이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만이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네, 코인베이스 상장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코인베이스닷컴과 코인베이스의 모바일 앱에서 이오스 거래를 지원한다며 다만 영국과 미국, 뉴욕 거주자에게는 일시적으로 지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오스는 앞서 바이낸스 기준 8.4942달러를 기록해 올해 최고점을 경신한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카탈엑스 거래소가 운영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렉스가 이제 기술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카탈엑스가 이제 30일 오전 9시 거래소 정식 운영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거래소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100개 이상의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카탈엑스는 앞서 지난해 8월 비트렉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서 비트렉스의 기술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트러스트 노드에 따르게 되면 영국 암호화폐 브로커 다디아니 신디케이트의 설립자 겸 다디아니 파인 아츠 갤러리 소유자 엘리사 다디아니는 한 억만장자 고객으로부터 전체 비트코인의 25%를 매입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시장을 장악하려는 많은 세력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또한 다디아니는 이미 관련해서 시장 내에서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현재까지의 채굴량을 보았을 때 BTC 25%는 약 450만 BTC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다만 현재까지 이제 1050만 BTC가 최근 1년간 움직임이 없는 것을 감안했을 때 25%의 BTC를 매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네,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길래 비트코인 25%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기관일까요? 아니면 개인일까요? 네, 참, 네, 부럽습니다. 한 1%만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 BTC 25% 정말 매입의 시작이 된다면은 아마 암호화폐,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양이죠. 딱 봐도 4분의 1을 개인이 갖는다. 네, 이게 과연 긍정적인 움직임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움직임일까요? 네, 굉장히 탈중앙화와는 살짝 반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25%를 매입한다면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보험사 스테이트 파미 USAA가 30일 JP 모건의 이더리움 기반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 쿼럼 기반의 자동차 보험 처리 자동화 블록체인 시스템 테스트에 착수했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코인리스 측에서 이제 아침 뉴스 브리핑을 밝혔습니다.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CEO가 남미 지난해 약세장 속에서도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전해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네, 리우웨이 아까도 언급했듯이 비트코인 백서 저작권 등록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 추종 집단을 놀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한번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외신이 이제 미중 무역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4대 영향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희소성, 내구성 등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 두 번째, 글로벌 경제 리스크 확대 우려 속 금,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이 곽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으며 투자 가치 확대가 전망이 된다. 네, 세 번째로는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 잠재력이 부각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 네, 마지막으로는 한편 미국인 채굴 비용은 상승 전망이고 미국 채굴업자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채굴
설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채굴 비용은 이미 중국 등 기타 국가 대비 25% 이상 높다며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네, 어제도 알려드렸지만 SBI 이제 리플 아시아가 머니탭 제휴 매장 전용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 최대 국영 은행은 정부의 계속되는 압박 가운데 암호화폐 못 해먹겠다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중단됐다고 이렇게 밝혔었죠. 네, 이집트는 이제 암호화폐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면서 홍콩 SFC 내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리감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네, 포브스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비트코인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비트코인이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BTC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세로 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까랑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 SV가 계속해서 이제 두 자릿수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로 하락을 하면서 23만 4천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급등하기 전과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오른 수치이죠. 네, 암호화폐 시장이 이게 건강한 조정이길 바랍니다. 건강한 조정 이후에 가격의 급상승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구독자 4,000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제가 구독자 4,000명이 되면은 이제 머그컵 나눔 이벤트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지금 머그컵이 원래 도착했어도 이제 도착을 했어야 될 시기인데 뭐 때문인지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빠르게 전화를 해서 문제 해결 후에 머그컵이 도착하는 대로 이제 50분에게 나눠드린다고 약속을 했죠. 네, 근데 50분이다 보니까 제가 택배비는 좀 착불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착불이어도 상관없으신 분들 그래도 이제 머그컵 어떤 로고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XRP 가자 이렇게 써 있고 이제 589달러 뭐 이렇게 가자 써 있는데요. 네, 제가 그 머그컵을 받는 대로 머그컵을 찍어서 이런 모양이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착불이어도 뭐 상관없다 네, 착불이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만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새롭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